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통 이강학원에서 지금 입시 소장을 하고 있는 한노아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오래 계신 만큼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마 아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서 이제 아마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끝나고 또 바로 고3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네. 자, 일단은, 합격생과 수험생에 대해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사실은 학생들이 봐야 좋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봐야 돼요. 자, 일단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기출문제 몇 회독 해야 하나요? 모의고사 얼마나 풀어야 하나요? 보면 합격생은 일단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수험생, 그러니까 불합격생이라 보면 되죠. 그럼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차이가 있고요. 고등학생 기간에 흔들리지 않고 초심, 마음가짐, 열정 유지하는 방법은 합격생은 생활 패턴을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본다. 사실은 이 다양한 방법은 정말 제 생각에는 아무리 늦어도 고1 1학기 정도까지는 해봐도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1까지 그냥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가보지 했는데 이제 고1 1학기가 딱 끝나면 굉장히 이때 이제 많이 움직여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이런 등급을 받아왔다니 하시면서 이제 이때 제일 많이 움직입니다. 학원이나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준비 및 활용 방법. 합격생은 일단 모든 선지를 외울 때까지 보고요.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은 한 번 풀고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목, 성적, 정체 시 대처하는 방법. 합격생들은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이 친구들은 싫어서 안 하죠. 어려워서 하기 싫어지거든요. 계속 보면 볼수록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과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이제 그 과목이 당연히 오르는 건 아이들도 아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특정 과목 암기가 안 될 때는 합격한 아이들은 암기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이 학생들은 왜 안 되는지 고민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그냥 암기 될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어머님들도 많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두고 불안할 때 합격하는 아이들은 더 많이 공부하는데 일반적인 친구들은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됩니다. 네, 집중도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체력 유지를 위한 운동이 필요한가? 합격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친구들은 운동도 안 하고 체력도 없고 공부를 안 하게 되죠. 계속 갈수록 고3 될수록 체력이 점점 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게 뭐 주말에 하루라도 뭐 토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오전이라도 뭐 수영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체력 유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고 우울할 때 합격하는 아이들은 울면서 공부하는데 일반 아이들은 그냥 울고 끝나요. 네. 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울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울면서 공부한다. 네.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이제 고교학점제 아마 내용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고1부터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석차 등급제, 뭐 성취평가제가 혼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행은 이제 A, B, C, D, E만 놓고 하는데 이제 고교학점제는 E 미만, I는 미수로 해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대학에 그런 거죠. 뭐 그 학점을 미수로 아예 처리를 해버리고 이거를 다시 수업 듣게끔 해주는데 사실은 이런 친구는 아직 전 못 봤어요. 네.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친구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까지만 나오게끔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교과목이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노란색 음영으로 치어진 부분이 이제 절대평가,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아이들 과목이고요. 나머지 이제 등급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 과학을 보시면
예전에는 물리 1, 물리 2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물리 2가 쪼개지면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졌어요. 근데 물리 2가 원래는 절대평가 과목이었는데 이제 고1, 지금 현재 고1 아이들부터는 얘네도 상대평가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 부담이 된 거죠. 그다음에 모든 이런 과목들이 다 그 등급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이 거의 과목이 거의 2배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등급 나오는 과목들이. 뭐 기하나 이런 것도 사실은 등급이 안 나왔던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기하도 이제 등급이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 자료 구성안인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대학교에 제공되는 게 뭐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뭐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지금도 나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현행은 빠져 있는 게 이제 표준 편차. 그 고등학교 수준을 알 수 있는 표준 편차가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빠지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뭐 설명하면서 이제 고길 뭐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대학에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고등학교의 수준을. 예, 그런 거는 이제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 그 학교에 맞춰서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수준을 맞춰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대신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자료 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비고 추가 자료에는 이제 뭐 수행평가 내용도 다 넘어갈 겁니다. 대학교에. 지금까지는 수행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부터는 수행평가 때 어떤 수행평가를 했고 그래서 수행점수 아마 그 자필고사랑 수행점수가 이렇게 같이 분류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대학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과목별 핵심 역량.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특히 이과 아이들은 이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대학에서는. 이거랑 이제 탐구력.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그 과목의 위계거든요. 만약에 우리 친구가 뭐 세계사, 뭐 역사 쪽을 좋아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흘러서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과학은 보시는 대로 또 뭐 생명과학이면은 이렇게 점점 확장하게끔 들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다 써주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써주시는데 이게 또 고등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일반고는 웬만해선 선생님들이 그냥 다 써주시고 근데 자사 특목으로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요. 뭐 자기평가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아이들한테 아예 수행평가를 내줄 때 너네가 지금 이 수행평가 했는데 이 마지막에 어떤 꼭 생기부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따로 적어서 내. 이런 식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그런 데서는 따로 또 받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은 제가 지금까지 뭐 컨설팅 하면서 봤지만 일반고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네. 근데 자사 특목고는 조금은 아이들의 니즈를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학교는 생기부를 마감하기 전에 한번 쭉 보여주는 학교도 있어요. 단시간에 뭐 그날 하루 보여주고 뭐 수정할 거 있으면 바로 몇 시까지 요청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고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예, 그런 차이가 이제 자사고랑 특목고랑 일반고랑 조금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의 동기, 행동, 결과를 일단 선생님이 계속 관찰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기부를 잘 만드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많이 해요. 저 이런 거도 했어요. 평상시에 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저의 진로는 이거였고 계속 선생님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자기가 한 거를 계속 어필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친구가 생기부가 잘 나와요. 근데 나는 그냥 수행만 하고 끝. 여기서 그냥 수행까지만. 딱 그런 친구들 진짜 딱 그냥 무난하게 나옵니다. 생기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요것도 이제 사실은 좀 성향 차이긴 해요. 뭐 MBTI로 치면 E랑 I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 성향인 친구들이 잘 만들긴 합니다. 생기부를. 그 면접도 잘 봐요. 근데 I 성향의 친구들은 대신에 I 성향의 친구들은 또 이과가 많거든요.
이 성향이 약간 외고에 국제고에 많고 I 성향인 친구들이 이제 약간 이과생들이 많아서 내가 이것까지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면접 때도 제가 요새 면접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E랑 I, 그러니까 문과, 이과의 차이가 뭐냐면 문과생들은 스토리텔링을 쫙 펼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면접 때. 근데 이과 아이들은 그 탐구했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물어보면 딱 그 활동에 대해서만 딱 말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제 대학에 있었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꼬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과생들한테. 계속. 너 그래서 너 여기서 역할은 뭐 했어? 이거 왜 했어? 그리고 나서 너 뭐 배웠어? 이렇게 계속 꼬리 질문하는데 문과 아이들은 이걸 처음부터 계기부터 해서 이 과정, 나의 역할 이거 하면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쫙 풀어놔주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과생들이 사실은 생기부를 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이과 아이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상위권 친구는 또 많이 챙겨주긴 하거든요. 이건 선생님들 좀 많이 챙겨주세요. 이과 친구들은. 문과 친구들은 알아서 잘 만드는데 이과 상위권 친구들은 진짜 공부만 자기 거만 딱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좀 평상시에 이 아이 보면서 평가를 계속 하면서 생기부가 만들어진다라고 좀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과인데 이 학생이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선생님과 피드백도 굉장히 잘 주고받는다. 그러면 그런 친구는 완전 베스트인 거죠. 이과에서. 면접에서도 확실히 눈에 띄게 두드러지거든요. 이과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이여도 성향이 아이여도 고등학교 가면은 약간 이처럼 행동하라고 계속 좀 말씀을 옆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 이거 했을 때 너 뭐 했어? 너의 역할은 뭐였어? 평상시에도 어머님, 부모님들께서 너가 이때 뭐 했는지 선생님께도 꼭 가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생기부는 선생님이 기록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한테 많이 어필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생기부 관리 컨설팅을 하더라도 아이가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그거를 반영을 해주셔야 같이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기부 아이가 가져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물어보고 뭐 탐구 주제 정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 아이가 선생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생기부도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아이의 이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 고등학교 가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등급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신을 받았을 때 어디를 갈 수 있을까라고 좀 많이 좀 요새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긴 하는데 일단은 현행 9등급제 기준이에요. 이 위에 거는 제가 일단 8등급까지만 잘라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2028 기준으로 1등급 10%죠. 근데 이때까지는 현행은 2등급은 11%까지예요. 그래서 일반고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1등급 지금 이 정말 극상위권 일반고에서 극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의대 약대를 써요. 보통 내신이 9등급제에서 1.1 정도 친구들이 이제 의대까지 쓰거든요. 근데 이제 2028로 바뀌게 되면 이제 막 그런 말도 많은데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부산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올해 1학기를 봤을 때 올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올 1등급 받은 학생들이 2.07%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그 다음에 이건 경기 진협이거든요. 경기는 올 1등급 받은 친구가 1.74%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근처나 뭐 서울 쪽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전교생이 300명이면은 올 1등급 받는 친구들이 한 3명? 그러니까 한 1%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이게 1학년이니까 이 정도 나올 수 있는데 2학년, 3학년 쪼개지면 아마 더 없을 거거든요. 올 1등급 받는 친구들이. 그럼 이게 변별력은 있어요. 변별력은 있는데 9등급제보다는 못하겠죠. 그래도 1등급, 올 1등급이 만약에 전국에 지금 고1 학생이 거의 40만 이렇게 한 봤을 때 그럼 1%면은 몇 명이 4,000명이잖아요. 4,000명이 의대 이제 메디컬 계열의 모집 인원보다 많긴 하거든요. 메디컬 계열 모집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올 1등급 받아도 사실 메디컬을 걔네들이 일단 다 쓴다고 보는 거죠. 올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제에서 뭐 1.1 이런 친구들 이제 뭐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분포가 쫙 펼쳐질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경기지념에서 발표한 지원 가능 대학 배치표예요. 아마 거기도 들어가 있을 텐데 이제 교과 전형, 이제 학종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전 표를 이거를 다시 보시면 자 9등급제랑 비교해서 보면 보통 메디컬 계열 친구들이 1.2 이내, 아까 제가 1.1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1.2 이내인 친구들은 이제 다 메디컬을 쓰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 한 1.4 정도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제 서울대 연고대까지 씁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지금 예상하는 게 딱 1.0, 5등급제에서 1.0이 뭐 한 1.4다. 9등급제에서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저는 사실은 더 줄 거라고 봐요. 한 1.2 정도까지를 1.0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더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적 비율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1.6에서 1.8 정도 되면 만약에 내신이 1.8이다 9등급제에서 그러면 어디를 쓰냐면요. 중앙대 이제 경희대 그 정도 쓰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여기가 합격선이고, 그러니까 좀 퍼져 있긴 해요. 한 이 정도 1.8에서 2.2 아이들이 중앙대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데, 그럼 이대로 넘어오면 1.4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1.4 이내는 들어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앙대 경희대 정도 쓸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4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한 상대평가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한 40개 있다고 쳐요. 뭐 40개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10개다. 10개에서 10개 중에 6개가 1등급이고 4개가 2등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40개로 넘기면 곱하기 그냥 4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24개가 1등급이고 16개가 2등급 돼야 1.4 정도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성적은 나와야 우리 아이가 5등급제로 했을 때 중앙대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구나. 예. 그러면 그 윗대학은 이제 1.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서상한 정도까지는. 예. 그다음에 1.0, 뭐 1.1 돼야 이제 서울 스카이 정도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1.4라는 것도 5등급제에서.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건대나 동국대, 홍대 쪽이 보통 2.2에서 2.4 사이가 돼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보면 1.4에서 1.6 사이에 들어오는 아이들 또 쓸 거예요. 5등급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2.6, 2.8, 이 정도까지가 이제 국승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거든요. 그러면 1.8에서 1.6 사이, 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인서울 거의 마지노선이 딱 거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0, 3.2, 3.4인데, 그러면 이게 5등급제를 환산하면 2.0이 인서울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게 뭐 1등급 때에 들어와야 인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5등급제에서는. 예. 이렇게 환산해 보면 2.0이 이제 인서울 거의 마지노선. 이제 광운대부터 해서 이제 서울여대 이제 그 정도 대학의 라인이 이제 3.2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등급제 들어오면 2.0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올 2등급 받아야 그나마 인서울권에 거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대입 전형 체계는 뭐 교과, 논술, 종합, 수능 이렇게 있는 거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사랑 대학의 입학사정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이 주황색이 유지하자는 거고요. 파란색이 축소하자는 거고 이 회색이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교과 전형을 그래도 유지하자는 게 많고요. 근데 축소하자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 지금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대학의 지금 행보를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입학사정관들한테 물어보면은 얘를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교과 전형을. 왜냐하면 변별력이 이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얘네가 크게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고교나 대학 다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수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교사나 대학에서도 축소나 유지. 그래도 여기도 축소가 좀 더 많죠.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수능도 축소가 될 거고 교과도 축소가 될 거고 학종이 올라갈 거다. 확대가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이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뭐 지금 수능도 뭐 다 절대평가로 바꿔라, 뭐 수능 1, 2 이렇게 나누자 막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점점 수능이랑 교과가 줄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서류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들이 조금씩 다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 뭐 70%에 교과 외에 30%.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한다. 이게 이제 세특 쪽이거든요. 네, 세특 쪽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서울대만 해도 이미 벌써 40% 본다고 이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수능에서도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점점 이제 대학들이 이제 바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노란색이 수능 과목이다. 아마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부터 해서 이제 고대, 부산대, 연대, 성대, 한양대도 이제 올해 고3부터는 연대, 성대, 한양대도 수능에서도 서류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적사항, 출결, 수상 자격증은 대학에 미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창체, 아까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가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독서도 미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8번 행특, 이게 이제 조금은 담임 선생님의 자기소개서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5번, 6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이 출결 상황이에요. 아무리 우리 아이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으면 당연히 질병 처리가 되는데 그냥 지각할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 병원이라도 보내세요. 네, 병원이라도 보내서 질병으로 바꿔야 돼요. 네,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이 나오면 안 됩니다. 특히 상해권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학생부 서류 평가하는 평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학업 성취, 이제 학업 역량 쪽에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일단 내신입니다. 교과 성적, 소홀한 과목이 있냐, 성적 추이는 어떠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학업 태도는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학생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생기부가 잘 나온다고. 예,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탐구력이 이제 또 지금 곽강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했던 지식을 어떻게 확장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가 생기부에 드러나야 돼요. 내가 뭔가를 그냥 탐구 활동을 하고 발표함 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실은 그런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생기부에.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생기부에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지적 관심이나 확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학업 역량은 일단은 내신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 이제 전공 관련된, 이제 우리 아이의 전공 관련된 교과 성취도도 봐요. 성취 수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 이런 것도 보고 A 무조건 다 A 받는 게 중요하고요. 진로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본인 진로에 맞춰서 과목 선택을 잘 했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 이건 뭐냐면 만약에 그 고등학교에 없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목을 만약에 뭐 화학공학과 쓰고 싶은 학생이 뭐 우리 학교에 고급 화학이 없어. 그럼 그런 거를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해서라도 듣는 거죠, 일단. 네.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는 아까 내신 변별력이 물론 조금 그래도 변별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변별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과목 선택도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목 선택을 이 어려운 건데 만약에 뭐 소인수 과목도 들어야 되냐? 저는 일단 무조건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 관련 성취 수준,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래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노력했던 경험, 뭐 어떻게 탐색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은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본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건 사실 뭐 어떻게 평가하기도 어렵고 생기부에 인성이 막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학생이 많진 않거든요. 진짜 뭐 정교회장을 했다거나 어떤 학생 자치회 뭔가를 하면서 뭐 어떤 정책 제안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 조금 더 잘 받긴 합니다. 뭔가 그런 장 역할을 많이 하는 친구들. 학급 회장, 정교 회장 그런 친구들 일단은 이 공동체 역량 점수가 일단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걸 회장을 했는데 그냥 회장한 내용밖에 한 줄밖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장을 했다면 생기부에 그게 어떻게 잘 들어갈 겸 선생님한테 계속 어필을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했고 이런 거 했으니까 이런 거 좀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좀 계속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서울대부터 이제 외대까지 이제 서류평가 요소인데 보시면 일단 학업 역량이 제일 퍼센트지가 대부분 다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여기 넣어놨나요? 네, 여기 나올 텐데 이 학생부를 사실은 제대로 모든 내용을 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에 있을 때 기계공학과 평가를 했는데 기계공학과 평가했을 때 유심히 봤던 과목이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이쪽이죠. 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내신을 일단 제일 1순위로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창체, 자율, 뭐 동아리, 진로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평가를 했던 그 기계공학과 학생들의 내신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제가 따로 본 자료거든요. 네. 이걸 필터를 다 걸어서 표준 편차로 딱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 5.96부터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죠. 5.96이면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보통 5에서 10 요 사이가 특목고예요. 표준 편차 요 정도면. 그 다음에 또 내신도 보시면 5.96에서 6.28 등급이에요. 내신 평균이거든요. 이게 얘네들 보면은 뭐 물론 얘 2.93은 굉장한 친구고요. 여기 특목고에서 표준 편차가 9.58인데 9.8인데 2.9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보통 다 보시면 한 4등급, 3등급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제가 표준 편차를 낮은 것부터 봤는데 25부터 해서 쭉 내려옵니다. 이제 25, 23 여기가 이제 일반고에서 조금 수준이 안 좋은 학교들 네. 보통 25, 23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평균도 보시면 얘는 그래도 1.89로 나와 있죠. 평균 9등급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 1.77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 학생이 그 다음에 이게 학교 평균이거든요. 학교 평균이 예를 들어서 58.23이에요. 원점수 평균이거든요. 58.23이고 아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특목고는 다 80점대. 예, 학교 평균 원점수가 80점대고 일반고는 보통 50점, 60점대예요. 예. 그래서 이 학생이 58.23이고 표준 편차가 23.51이고 내신 다 평균했을 때 2.63이에요. 근데 쭉 봤더니 이게 1.74예요. 이게 뭐였냐면 수학, 과학 내신 평균이었어요. 이걸 보고 일단 1차적으로 내신으로 필터를 좀 걸러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대학 수준에서는 사실은 얘네들은 다 안 되는 내신이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얘는 다시 한번 보자. 표시를 따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이 제가 기계공학과를 한 달 동안 한 500명을 봤거든요. 사실은 이게 서류 평가만 주구장창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 해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제 입학처 업무도 해야 되고 막 왔다 갔다 이제 평가장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 편차로 먼저 보고 이 고등학교인데 만약 23.0대 3.08이야. 쭉 봤을 때 특이사항 없어. 그럼 얘는 그냥 학업 역량에서 그냥 거의 A, B, C, D, E, F 중에 F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E나 D를 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쉽게. 먼저 빠르게 걸러낸 아이들 걸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표준 편차도 낮은 학교고 내신이 낮은데 수학, 과학이 그래도 좋네? 그럼 얘는 한번 다시 보자. 이 정도로 보고 빠르게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신 점수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내신이 1순위가 돼야 그 다음에 생기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내신이 그 학교에 맞는 내신이 아니라면 사실 대학에서는 일단 1차로 걸러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가 지금 이제 개편한 내용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이수 과목도 발표를 했죠. 서울대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인문 계열 쪽은 사실은 뭐 많이 없어요. 그냥 제2외국어 한문, 그다음에 권장 과목이 한 과목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자연 계열은 그래도 좀 나눠놨습니다. 이전에는 더 세세하게 나눠놨었거든요. 근데 서울대에서는 그냥 크게 얘네들은 너네는 일단은 물리학을 먼저 꼭 들어야 된다. 너네는 화학을 들어야 돼. 너네는 생명과학, 너네는 지구과학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을 좀 덜 하려고 서울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희대는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짜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계공학부다. 그러면 핵심 과목으로 대수, 미적원, 확통, 미적투, 기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물리학, 화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라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도 사실은 그냥 듣는 게 좋아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3개. 예, 경희대에서 기계공학부는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기계공학부를 그래도 좀 기계 쪽으로 우리 아이가 원서를 쓸 것 같다. 그러면 무난하게 일단 수학, 물리, 화학 관련된 모든 과목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른 학교도 비슷하게 다 봅니다. 예. 이렇게 세세하게 쪼개냈지만 건대도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해놨지만 그 안에 평가할 때는 사실은 좀 더 봐요. 예. 이렇게 해놨지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28 이후에 대입 방향을 정리하자 보면은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도 이제 점점 강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생기부가 들어갈 거고 면접도 확대가 될 거고 선발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비중이 증가가 될 거고 면접도 강화가 될 거고 선발이 확대가 가능할 거다. 그다음에 논술은 이제 과학 논술도 도입하는 대학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유지 아니면 축소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수능 플러스 서류, 내신. 그다음에 정시, 내신 반영 대학이 일단 증가하고 있고 선발이 축소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정시에서 내신이 반영된다고 하지만 서울대가 일단은 크게 반영을 시키긴 하는데 그 밑에 대학들은 아직은 움직임이 덜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연세대도 올해부터는 발하고 그다음에 고려대는 교과 정시 이제 교과 전형이 있긴 한데 걔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지금 9등급제 현행 과정에서 내신이 3등급만 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거를 5등급제로 돌리면 한 2등급만 돼도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는 못해도 2등급은 유지해 놔야 정시에도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학교 교육과정. 그래서 학교 편제표를 좀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그 학교 편제표를 보고 미리 좀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될지 2학년, 3학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재학생들은 사실 정시보다 수시로 가는 게 좋고요. 이제 재수생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제 2028 지금 현행 고1 때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수생은 사실은 수시에서 지금 대학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면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이제 재수생들을 좀 잘 안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저도 대학에서 평가할 때 재수생 생기부를 보면은 일단은 좀 안 좋게 보고 시작을 합니다. 네. 물론 학생의 생기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재수생들 최대한 좀 현역들을 먼저 좀 뽑으려 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대학에서도 수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은 일단은 정시로 가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학사인가 어디서 발표한 내용인데 내신 성적이랑 수능 성적은 거의 비례한다라고 나오는 표거든요. 그래서 2021, 2022, 2023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내신 여기가 내신 점수고 얘가 모의고사 수능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 거 2023을 보면은 지금 현행 기준으로 내신이 뭐 한 2.5에서 3.0이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수능 모의고사도 3.0에서 3.5 정도 수준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도 잘 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뭐 하나 포기하면은 사실은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원화가 이제 안 되거든요. 고교학점제는. 이전까지는 얘네들은 그래도 내신 포기하고 수능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부터는 사실은 아까 정시에서도 내신을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2등급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그냥 수시 정시가 그냥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래서
9등급제, 5등급제 변경에 따른 이제 교과 등급 확보 일단 1순위, 내신 등급 확보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본인 진로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계, 교과 위계 준수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고르게 준비함으로써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학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만드는, 그러니까 잘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냥 진짜 학생다운 학생부를 선호하고요. 예전에는 뭐 모든 과목에 만약 기계공학 가면 기계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게 좋은 학생부라고 봤는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국어면은 국어다운 생기부, 네, 영어면 영어다운 생기부 이렇게를 선호를 합니다. 대신에 본인이 기계면은 수학, 물리, 화학 쪽에는 최대한 기계에 대한 내용을 다 때려 박는 게 좋죠. 네, 나머지는 진짜 그 과목에 맞는 생기부를 만드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면접 수업을 했던 친구 중에 건국대 지리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있는데, 얘가 내신은 지금 9등급제 기준은 3.8인가? 그래요. 일반고인데. 근데 걔가 건대 지리학과를 1차를 붙었어요. 걔 성적을 보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막 다 4등급, 3등급 이러는데 세계지리, 한국지리가 다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런 걸 보고 얘 일단 불러보자 해서 일단 1차에 부른 건데, 근데 제가 실제로 생기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과목을 봤는데 별거 없어요. 근데 또 세지, 한지는 굉장히 잘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대학에서 좀 선호한다라는 거죠. 건국대 같은 학교들은. 네. 그래서 일단은 수업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수업 본인 내신, 전공에 맞는 내신이 1순위다. 그리고 통해서 궁금증이나 뭐 관심이 생기면 일단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독서가 제일 좋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탐구하고 뭐 키워드가 나올 거고, 진로에 맞는, 그래서 뭐 전문 용어까지 나올 거고, 이게 또 뭐 발표하고 다른 창체까지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서울대는 사실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과 연계하여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나 학업 관련 막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서 활동이 드러나면 더 좋을 것 같다. 또한 독서를 통해 추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독서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단지 독서량만 많은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올해 면접 수업하면서 봤던 학생의 생기부인데, 이 친구 자율활동 보면은 뭐 없거든요. 그냥 뭐 리더십, 스포츠 페스티벌, 2박 3일 수련 활동. 보통 일반고에서 이렇게 많이 써주세요. 그냥 나열식으로. 그냥 이거 복붙, 그냥 선생님들이 편하거든요. 복붙, 그냥 복붙, 자율활동은. 근데 이 학생은 사실 내신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근데 이 학생을 보시면 같은 자율활동인데 굉장히 다르거든요. 뭐 일회용품 사용과 환경 공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뭐 해서 느껴서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라는 책을 읽고, 뭐 해중압과 열분해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뭐 이런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특히 뭐 해중압은 뭐 이렇다. 그래서 뭐 2가지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탐구했다. 그래서 뭐 재활용 과정에서 이런 걸 찾아봤고, 그다음 이제 수업량 유연화 이후에 나노 소재 활용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신소재 이야기를 읽고 탄소 나노튜브 뭐 이런 걸 또 탐구했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 친구랑 비교해서 굉장히 다르죠. 이 친구가 지금 서울대 면접 본 친구예요. 어제인가 봤어요. 네. 아직 결과는 더 나와봐야겠지만 일단 서울대 1차를 통과한 학생의 생기부 자율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2학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율활동에서도 이미 내신이 안 좋은 친구, 좋은 친구랑 이렇게 선생님들이 비교해서 생기부를 써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입결을 그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을 더 챙겨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얘는 책을 이미 자율활동에 2번이나 들어가 있죠. 책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생기부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예시로 이런 영어 교과서가 있는데, 영어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궁금해서 외국 사례를 살펴봤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탐구 활동하면서 영어 사이트에서 영어 원서를 찾아 읽고, 뭐 이런 게 역지사지라는 뜻을 알았대요.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이런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교생 대상을 또 설문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행동은 어떤 기세를 통해 반영하는지 궁금해서 친구들과 토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기부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어 시간에 이런 기사 아니면 본문 내용을 보고 이제 본인이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기부에서.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서 뭐 도덕원리 검사법이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좋은 생기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 수업에 기반이 된 거거든요. 예. 수업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평가 사례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환경공학과 친구인데 생명과학원, 화투, 이제 2학년 진로, 3학년 동아리 때 다 어떻게 보면은 초미세 플라스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오존층 파괴, 환경 문제, 버섯의 미세 플라스틱 분해 여부, 그다음에 뭐 친환경 플라스틱 제작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교과 창체에 다 골고루 연계해서 퍼지는 생기부. 그다음에 또 환경공학이기 때문에 생명이랑 화학에 중점을 맞춰서 했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의 탐구 활동할 때 최대한 본인 전공에 맞춰서의 그 과목에 좀 더 노력을 해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 음악이나 미술, 체육 이런 쪽에 너무 힘 실지 마세요. 네, 거기에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는 교과목에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기부 관리하는 친구한테 뭐 음악 뭐 이런 수행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이러거든요. 음악은. 근데 전공에 맞춰서는 무조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생기부를 이제 막 보면은 뛰어남, 우수함, 알게됨, 탁월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한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는 봤을 때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이런 키워드를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생기부에 약간의 이런 거를 넣을 수 있으면 넣게끔 아이들한테 시켜주세요. 자기주도적으로 뭘 했다던가 직접 제작했다 이런 거 굉장히 상위권에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거 궁금해서 더 조사했다라던가 스스로 뭐 궁금, 그래서 어떤 거를 더 나아가 뭐 확장했다, 지속했다 이런 키워드가 생기부에 들어가야 이 입학사정관들의 이 눈에 어떻게 보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마다 좀 다르지만 키워드를 설정해놔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만약 그 과에 맞는 그 이런 키워드가 있는 학생들은 난 빠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런 걸 설정하는데 저는 이런 걸 좀 설정해놓고 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맞춰서 생기부 그 서류 평가 시스템에 이게 형광펜이 쭉쭉 이렇게 알아서 쳐지거든요. 그래야 좀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생기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설정하고 실제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 보면은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이과는 수학과학. 근데 문과는 딱히 진짜 뭐 경영이면은 그냥 경제 성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문과는 크게 막 어떤 게 꼭 중요하다 이런 건 없는데 이과는 무조건 수학과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다른 과목을 너무 소홀히 한다면 이제 성실성에서 감점을 받아요. 만약에 2등급 평균 2등급 대 친구인데 뭐 일본어가 4등급이다. 이런 건 또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은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표준 편차는 볼 수 없지만 계산을 할 수 있다, 대학에서도. 그래서 원점수, 뭐 성적 추이, 수강자 수 등 세밀하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전체 지원자를 숫자로 줄 세운 후에 세특으로 세부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대는 특히 정량화가 심해서 수학, 과학, 정교과 등 평가자마다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특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런 주장, 논거, 생각, 태도 뭐 발표했다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제 중심의 발표는 면접에서 다 확인하면 걸러집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면접 수업 준비하면서 이 챗GPT가 워낙 지금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그냥 막 찍어내요. 이렇게 해서 생기부를 그냥 막 이렇게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면접을 제가 물어봤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챗GPT가 좋긴 하지만 일단 아이가 하고 생기부에 넣어야지 다 챗GPT를 이용을 하면은 면접 때 다 탈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는 그냥 검색용으로 사용하시고 생기부에 넣는 건 직접 우리가 아이가 한 거를 넣어 주셔야 면접에서 이게 충분히
밝혀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세특과 창체의 독서 관련 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사이트 그냥 제가 남겨둔 거예요. 탐구 보고서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올빼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러셀도 있었거든요. 러셀 대치, 뭐 강남, 중계 다 있었는데 제가 러셀을 까는 건 아니지만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러셀이 담임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본사에서 오는 연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셀 학원에 뭔가를 조사해서 취합해서 보내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러셀이 있었으면서 가장 이게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학생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무 바빠. 자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담임 선생님이 에어컨 고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화분에 물 주고 있고 그래요. 러셀은. 그리고 뭐 담임 선생님 급식 주는 담임 선생님도 있어요. 러셀 지점마다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제가 그냥 입시 관련된 건 제가 그냥 다 맡고요. 생활지도나 이런 학과 학습 실장님을 따로 담임으로 써서 약간 이원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조교가 출석 체크도 그냥 다 하고. 근데 러셀은 이거를 담임이 다 해요. 네, 출첵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화분대 물도 주고 급식도 배부도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담할 시간, 그러니까 그 온전히 입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이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걸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지금 고1, 2 학생들은 제가 일단 상담을 하면서 책 독서 감상문을 일단은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이 2권 정도는 만들게끔 시키고 싶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고2 올라간 학생들, 아직 고등학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해놔야 돼요. 책 읽을 거면. 지금 방학 때 해놓고 일단 내 전공 진로를 탐색하면서 최대한 그거에 맞는 독서를 미리 한두 권이라도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선생님이 뭐 수행평가 할 때 독서 어떤 거 관련해서 어떤 책 읽어와서 독서 감상문 제출해 할 때 그냥 만든 거 그냥 조금 수정해서 그냥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방학 때 저는 고1, 2 학생들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 뭐 고3 학생들은 제가 모의 면접 이런 걸 좀 봐줄 거고요. 아무튼 고1, 2는 독서 감상문은 좀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요거 한 장짜리 시간표 있잖아요. 네, 요거 어머님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과목 선택하실지, 뭐 이걸 낸다 그래서 꼭 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관심 있는 과목 체크해서 주시면 우리 상담 실장님이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대기자를 받잖아요. 네, 아까도 이제 미리 나가시면서 대기를 걸어 놓으셨는데 이미 마감됐지만 이제 오늘부터 대기자를 받아서 이제 올빼미 하셨는데 내강자가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가 12월 10일부터 오늘 대기 받은 순서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어머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궁금하시면 나가셔서 우리 실장님들하고 상의하세요. 네. 그리고 12월 2일 날 저희가 펜타킬이라고 아주 이제 유튜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치시면 나오는데요. 최승혜 선생님, 펜타킬 소장님이 직접 오셔서 유튜브에서 직접 하지 못한 생생한 입시 이야기 12월 2일 날 있습니다. 그때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